그런 의미에서 2026년 3월의 네 번째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여론 동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지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입니다. 긍정평가 67%, 부정평가 25%로 긍부정 모두 지난주 대비 1%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나 보수와 진보 비율을 1대1로 가정한 NGI 지수에서는 긍정은 1%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주관식으로 물어본 긍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만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2위, 소통과 외교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긍정이 62.2%, 부정 32.5%로 지난주에 이어 긍정평가가 60%대를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 75.4%, ARS 방식은 68.5% 긍정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리얼미터가 좀 후한 편인데 20%대로 국민의힘 떨어진 거 보니까 아주 꼬숩습니다. 자, 다음은 정당 지지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역시 전반적으로 민주당 강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4개 조사 전체 지지율 평균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52.7%로 4주 연속 5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평균 25.6%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는 27.1로 지난주 대비했을 때 1.4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이 46%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0%로 지난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수점까지 계산해 본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지지율이 20.3%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주는 19.8로 네, 사실상 20%대가 무너졌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진보 표집이 3.4포인트 더 높았는데요. 이번 주는 보수 표집이 2.9% 더 많게 표집이 됐습니다. 이런 점들 감안하면 다음 주에는 외형적으로도 20%가 무너져서 10%대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기대해 봅니다.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 방식은 민주당 54.3%로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정도 차이를 더 벌렸고요. ARS 조사는 리얼미터가 민주당 53%로 2.5포인트 상승한 반면 보수 표집이 많이 늘어난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이 1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장동혁이가 어제 역풍이 곧 순풍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신승리 상태 아주 희망사항이겠죠. 자, 근데 어제 이 정청래 당대표가 이 김부겸 전 총리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은 지지율 1, 2위를 달리던 이진숙 그리고 주호영을 컷오프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가 이 관심 지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버렸습니다. 박사님, 대구시장 선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당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김부겸 총리의 출마는 뭐 확실하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진숙과 주호영을 컷오프 시키고 나머지 6명으로 경선을 치르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데요. 제가 볼 때 이 가운데는 아무래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가장 유리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가 대구 달성군이거든요. 뭐 여기서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진숙을 이쪽으로 보내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경선이 끝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동안 뭐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그 어떤 행동들을 봤을 때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사실 김부겸 총리 혼자서 싸우는 형국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거의 뭐 국민의힘이 무투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구청장, 뭐 군수, 또 시의원 선거 여당이니만큼 모든 지역구에 다 우리 후보들이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좀 나서야 되겠습니다. 뭐 모두 당선될 수는 없겠지만 같이 함께 뛸 때 아마 시장 선거에서도 뭐 제가 볼 때는 3% 이상 더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파란색 막 돌아다니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국적으로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대구 방문 캠페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장도 방문하고 대구에도 맛집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정성을 다해서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도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북지사 선거도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눈에 띄질 않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예를 들면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 있지 않습니까? 고향이 경북 예천입니다. 안동 옆에. 만약 경북지사로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원래는 사실 서울시장을 염두에 뒀었죠. 자, 그런데 고향인 강원지사로 방향을 바꾸고 나서 뭐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병주 의원이 지금 경기지사를 사실 포기를 했는데 한번 결단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낙선하면 또 국방부 장관도 자리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기는 합니다만 과연 배치 내놓고 갈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 대구는 총리 출신 그리고 부총리 출신 대결 이것도 가능해 보일 것 같고요. 이 경북은 이 사성장구 출신인데 국정원 출신 이렇게만 붙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보궐선거 관심 지역 중에 하나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로 공석이 될 인천 연수갑 지역 여기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기 누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떠냐 요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결과는 좀 어땠습니까? 예, 지금 여론조사 기관 STI 자체 조사인데요. 3월 19일, 20일 양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박남춘 전 인천시장,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넣고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면 김남준 14.6%, 박남춘 14.5%, 송영길 50.2%로 송영길 전 대표가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60.6%고 김남준 전 대변인이 15.8%, 박남춘 전 시장은 13.7%에 그쳤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역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거는 인천시장까지 한 박남춘 전 시장 지지율이 저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남준 대변인보다도 좀 못한 게 좀 눈에 띄네요. 이곳이 원래 고남석 현 지금 인천시당위원장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여기서 고남석 위원장이 구청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뭐 시의원까지 하면 아마 20년, 30년 했는데 만약 고남석 위원장을 넣고 조사했더라면 고남석 위원장이 2위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예, 이번에 양자 대결 결과인데요. 요 그래프는 김남준 전 대변인과 정승현 국민의힘 지역위원장과 대결입니다. 김남준 41.9, 정승현 36.7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김남준 대변인이 이기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박남춘 시장은 44대 35, 송영길 전 대표는 47대 36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양자 대결에서 이게 격차가 조금 다른 것은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 차이인데요. 김남준과 박남춘 전 시장은 70%의 결집도를 보인 반면에 송영길 전 대표는
8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은 지금 보궐선거의 경우는 모두 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미리 예고는 했는데요. 저는 뭐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당원의 뜻이 반영되는 당원 주권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개항이랑 지금 연수가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선수가.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도 한 군데 알아봤었죠. 네, 충남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굿모닝 충청 의뢰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3월 17, 18일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1000샘플이죠. 자, 이번 충남 교육감 조사에서 이병학 충남 교육혁신연구소장이 13.1%, 이병도 충남 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가 12.6%, 이명수 전 국회의원이 10.7%, 김영춘 전 공주대 부총장이 10.2%로 오차 범위 내에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병도 대표가 17.7%로 1위를 기록했는데요. 다음 이어서는 이병학 소장이 13.5, 김영춘 전 부총장이 9.8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명수 전 국회의원이 15.3, 이병학 소장이 14.5, 김영춘 전 부총장이 11% 순이었는데요. 아직은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지금 혼전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지층에서 미는 후보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진보 쪽은 이병도 대표로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보수는 이명수 의원하고 지금 이병학 소장으로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종적으로는 이병도 대표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입니다. 네. 아무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 교육감 선거, 여기도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겠습니다. 교육감 선거 참 중요합니다. 이 색깔은 보이지 않지만 잘 들여다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보입니다. 자, 김남희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김남희 박사님의 저서 이재명 따라잡기와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나눴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하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